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리에 좋은 골반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반 교정을 하면 왜 허리에 좋을까요? 이 둘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쉽게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건물과 땅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 하고 한데 그 위에 건물이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안정적으로 서 있으려면 땅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어야겠죠. 척추와 골반도 마찬가지인데 골반이 평평하게 있어야 그 위에 있는 척추 구조물도 안정적이게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뚤어져 있으면 척추도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이 와도 쉽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게 됩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만 이렇게 허리를 움직여도 아프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회원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허리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골반을 움직여서 골반을 안정적으로 만들면 그 위에 있는 허리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골반 교정을 먼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골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골반은 이제 다양한 뼈들과 관절 그리고 근육들이 만나는 복합적인 구조물입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척추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다리뼈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 뼈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절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대도 붙어 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골반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근육을 단련시키거나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근육의 어떤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골반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이제 잘 사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골반에는 어떤 근육들이 붙어 있는지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골반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아무래도 엉덩이 근육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골반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또 엉덩이 근육은 힘도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근육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눈에 딱 보이는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 그리고 옆쪽에 붙어 있는 중둔근, 그리고 안쪽에 붙어 있는 소둔근, 이렇게 세 가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만약에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엉덩이 근육을 대신하는 근육이 사용되게 돼요. 특히 이제 허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게 되는데 엉덩이 위쪽에 있는 허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펴는 근육이 엉덩이 근육인데 이제 골반을 제대로 엉덩이 근육으로서 펴지 못하게 되면 요 허리로서 고관절을 피는 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과도하게 꺾어서 사용해서 허리가 이제 아프게 되는, 허리가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 회원님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기쁜 소식은 이런 분들, 이런 패턴을 가지신 분들은 허리가 다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고관절의 굴곡과 신전을 제대로 학습하기만 해도 금방 이제 허리 통증이 가라앉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허리를 꺾었을 때 허리 통증이 나고 내가 엉덩이 사용하는 걸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앞쪽에 있는 장요근인데요. 장요근은 이렇게 허리부터 이 허벅지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골반에 직접적으로 부착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골반을 이렇게 지나가는 근육으로서 중요한데 이제 흔히들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아랫배 쪽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다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랫배의 근육이 나는 정말 강해 이러신 분들 없잖아요. 제가 더 장요근도 마찬가지로 약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요근을 이제 강화시키고 이제 제대로 늘려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또 장요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이제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상체와 하체가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제 코어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요근은 고관절을 이제 구부리는 것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허리가 꺾이는 것을 앞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허리가 꺾여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관절을 굴곡시켜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것을 막는 항신전근인 기능을 사용해서 허리 통증을 막을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햄스트링인데요.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으로서 골반의 끝부분부터 이제 우리 무릎 뒤쪽에 오금까지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이제 이 골반의 끝 부분을 우리가 좌골이라고 하는데, 좌골은 어디냐면 앉아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앉아있을 때 엉덩이를 만져보면 거기 이제 뾰족하게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그 뼈를 이제 좌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좌골부터 오금 뒤까지 쭉 이어진 근육입니다. 이 햄스트링은 네 갈래로 되어 있고 굉장히 큰 근육으로서 얘도 굉장히 힘이 세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보상작용이 허리를 이렇게 꺾는 것으로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허리 통증과 골반 교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허벅지는 햄스트링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허벅지는 이렇게 우리 앞쪽에 있는 근육으로서 햄스트링과 거의 반대되는 기능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벅지는 총 4갈래로 되어 있고요. 4갈래 중에서도 우리 골반 앞쪽에, 골반 바로 아래부터 이제 무릎 앞쪽까지 붙어 있는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뒤쪽에 햄스트링과 거의 이제 반대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골반 교정에 있어서 이 허벅지와 햄스트링의 어떤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햄스트링은 이렇게 골반이 있으면 이제 햄스트링은 이제 뒤쪽으로 골반을 잡아당겨서 우리가 이제 후방경사로 하죠. 이렇게 엉덩이를 뒤쪽으로 만들어 놓은 반면에 대퇴직근은 이제 골반을 앞쪽으로 잡아당겨서 허리가 이렇게 이제 꺾이는 전방경사를 만들어냅니다. 앞쪽으로 또 꺾이지 않고 뒤쪽으로도 꺾이지 않는 이렇게 평행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이제 기울기는 허벅지 앞쪽과 뒤쪽의 균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방형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방형근은 우리 척추 옆쪽에 붙어 있는 근육으로서 척추 옆쪽에 이렇게 양쪽에 2갈래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척추를 보호해주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옆구리를 이렇게 옆쪽으로 구부렸다가 다시 올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허리 건강에 있어서 추천하는 동작은 이제 사이드 플랭크 같이 옆쪽으로 버티는 동작인데요. 이게 버텼을 때 허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이제 허리 통증을 방지하는데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방형근은 아까 말씀드린 옆쪽 엉덩이 근육인 중둔근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옆쪽 요방형근을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중둔근까지 함께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사이드 플랭크를 하실 때 단순히 옆구리를 들어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엉덩이까지 동시에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부터는 허리에 좋은 골반 교정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워서 하는 골반 교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누워주시고요. 허리에 아치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허리를 세웠다가 꼬리뼈를 말아서 이제 복부 힘이 들어가는 이제 컬을 진행해 주세요. 다시 허리를 들었다가 다시 골반을 말아서 허리를 바닥에 붙이는 컬을 통해서 허리 주변의 근육을 조금 풀어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치를 만들었다가 다시 꼬리뼈를 말아서 허리를 바닥에 붙이는 동작을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등척성 운동을 해볼 건데요. 고관절 굴곡근을 사용하겠습니다. 다리는 얼굴 쪽으로 당겨주시고 손은 그 반대 힘,
다리 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주실 건데요. 이렇게 되면 움직임이 없어도 이제 다리와 손의 힘으로 인해서 고관절 주위 그리고 아랫배 쪽에 힘이 들어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호흡은 편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반대쪽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는 얼굴 쪽으로 당기고 손은 반대 방향 다리 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주셔서 움직임이 없지만 이제 다리 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다리도 같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두 다리를 이렇게 등적선 운동을 했을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한쪽 다리씩 해주시면 됩니다. 다리는 모으는 동작과 벌리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다리는 벌리는 힘을 주시고 손은 모아주시면 되세요. 손은 모으는 힘을 주시는 반면에 다리를 벌리는 힘을 주시면 엉덩이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다리는 안쪽으로 모으는 힘을 주시고 손은 반대로 바깥쪽으로 벌리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리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해 주세요. 네, 다시 다리를 내려놓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는 힘을 주실 거고요. 손은 반대로 다리를 안쪽으로 모으는 힘을 주세요. 다리 바깥쪽, 엉덩이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해 주세요. 이번에는 다시 다리는 안쪽으로 모으는 힘을 주실 거고요. 손은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는 힘을 주시면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외전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리는 약간 안짱다리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손은 다리를 벌리는 힘을 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외회전 동작을 해볼 건데 서로 양 발꿈치를 모으는 힘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 올려 주시는 걸 해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 바깥쪽 약간 아래쪽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모으는 힘으로 그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무릎이 서로 벌어지는 느낌을 주실 거예요. 다시 내외전부터 해볼게요. 내외전은 그 앞바다리 반대, 그러니까 공주다리라고 하죠. 다리를 이렇게 M자로 모으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조금 더 안쪽 깊숙하게 느낌이 오실 거고요. 다시 외전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 건데 발바닥을 서로 누르는 힘으로 그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엉덩이 운동을 해볼 거고요. 엉덩이 운동인 고관절 신전근, 엉덩이를 펴는 힘을 한번 써볼 거예요. 엉덩이 내렸다가 굽혔다가 다시 올렸을 때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손으로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누르게 되면 조금 더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운동이 조금 더 많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엉덩이를 올린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벌리는 동작을 추가할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엉덩이 조금 더 바깥쪽, 옆쪽에 자극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은 너무 많이 벌리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올리는 힘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서 해볼게요.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골반을 위쪽으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해볼 거고요. 이때 너무 배가 올라가면 허리가 꺾여서 허리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가 아니라 골반, 아까 제가 손으로 만진 부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번 더 엉덩이를 올린 채로 무릎을 양쪽으로 벌릴 건데, 제가 지금 손으로 누른 곳을 엉덩이를 누르면서 그 힘으로 무릎을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엉덩이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엉덩이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엉덩이를 스트레칭 해볼 건데요. 이렇게 사자로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무릎은 이제 아래쪽 엉덩이 방향으로 꾹 눌러주시면 엉덩이 쪽이 조금 더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의 무릎을 아래쪽으로 꽉 누르면 엉덩이 쪽이 조금 더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는 엉덩이 밑에 쪽인 햄스트링을 한번 운동해 볼 건데요. 아까 그 엉덩이 운동보다 조금 더 다리를 보폭을 넓게 잡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이제는 엉덩이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신경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엉덩이를 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 했을 때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햄스트링을 수축했으면 이번에는 늘려볼 건데, 이렇게 아까처럼 브릿지 동작에서 엉덩이를 올렸다가 발꿈치를 서서히 미끄러뜨리며 내려갔을 때 햄스트링 쪽에 힘이 들어갈 건데, 아까 수축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늘리는 동작을 통해서 햄스트링이 너무 많이 수축되거나 딱딱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늘리는 동작도 필요합니다. 네, 다시 고관절 굴곡근을 써볼 건데, 이제는 고관절 굴곡근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관절 굴곡근 이렇게 당기는 근육도 중요하지만, 다리를 밑으로 내렸을 때 아랫배 쪽에 그 고관절 굴곡근이 장요근이 늘어나면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체크해 주실 거고요. 다리를 내렸을 때 발꿈치를 아래로 내릴 때 골반에서 뚝 소리가 나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내리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수평으로 쭉 펴주는 느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펴 필요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오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햄스트링 한번 늘릴 거고요. 햄스트링 늘릴 때 최대한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골반 꼬리뼈를 아래쪽으로 꽉 누르면서 다리를 펴주세요. 그래서 이때 햄스트링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게, 종아리까지 늘어날 수 있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꼬리뼈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바닥으로 꽉 누를수록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더 되니까 이 점 주의해주세요. 이제는 옆구리, 누워서 옆구리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무너뜨렸다가 옆구리를 다시 평행하게 세웠을 때 옆구리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해 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옆구리와 엉덩이를 들어 올릴 건데요. 이때 어깨와 귀가 너무 많이 붙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밑에 쪽 옆구리부터 엉덩이까지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옆구리, 아래에 옆구리가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쭉 뻗어서 옆구리 힘으로 버텨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대쪽 옆구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옆구리 무너뜨렸다가 평행하게 옆구리 힘으로 세우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거고, 아래쪽 옆구리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대고 아래쪽 옆구리부터 엉덩이까지 들어 올릴 건데요. 이때 어깨 귀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아래쪽 옆구리부터 엉덩이까지 들어 올려주세요. 그래서 아래쪽 옆구리 쪽에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쭉 뻗어서 옆구리 힘으로 버텨주시면 됩니다.